우리 아이들이 저를 붙잡고 엄마, 개그가 뭐예요? 엄마, 또로또가 뭐예요? 라고 물어봐 줬으면 좋겠지만요. 애들은 이런 질문 안 하더라고요. 꼭 이런 것만 물어봅니다. 엄마, 과학이 뭐예요? 그러면요,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하죠. 얘는 아빠한테 물어봐. 여보. 자, 오늘 시간 이분과 함께하고 돌아가면 저도 자신 있게 우리 아이들에게 대답해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할게요. 과학을 품은 뉴스. 네, 자,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 이슈와 함께 해보는 시간입니다.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은요, 우리 조하나 대신해서 이렇게 과학 이야기를 같이 나누게 됐는데, 네. 어떠세요? 뭐 오늘 가뜩이나 이렇게 좀 후텁지근하고 네, 날씨가 불쾌지수가 굉장히 높은데 제가 네. 밖에서 이렇게 듣다가 왔는데 네. 너무 에너지 넘치는 이 목소리를 들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지더라고요. 어우,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에너지를 발산해서 에너지가 많아지면은 에너지는 곱하기가 된다? 아니면은 쓰면 쓸수록 소진된다. 어때요? 과학적으로? 과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한 3배, 4배는 되는 것 같습니다. 빙고! 네. 맞습니다. 그것까지 모르겠네요, 제가 과학적으로. 그냥 이거는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도 밝은 에너지가 있는 사람들하고 만나면 맞습니다. 주위가 네. 다 밝아지는 건 확실해요. 그죠? 네. 좋습니다. 오늘도 신나게 또 에너지 넘치게 함께 할 텐데요. 자, 일단은 저는 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항상 이렇게 큰 에너지로 함께 하거든요. 네. 그런데 요즘 날씨가 안 좋은 건 정말 맞는 것 같아요. 막 덥고 후텁지근하고 그렇죠. 잠도 잘 안 와요. 그러니까요. 습도도 너무 높고 특히 태풍 다나스가 얼마 전에 물러갔잖아요. 네. 그 이후에는 열대야까지 찾아오면서 아마 밤에 잠을 설치는 분들도 이제 계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날씨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네. 근데 태풍 얘기가 나왔으니 말인데 저는 뭐 사실 서울에 주로 있다 보니까 태풍 네. 피해를 직접적으로 입진 않았거든요. 네. 뉴스로만 봤었는데 근데 남부지방에는 다치신 분들도 계시고 피해가 있었다. 뭐 이런 네. 뉴스가 들려요. 맞아요. 뭐 이번 태풍이 한반도에 도착을 하자마자 소멸을 했어요. 네. 그래서 뭐 큰 피해가 없었던 지역도 있지만 이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아주 강한 비바람이 불면서 피해가 많이 발생하긴 했습니다. 네. 뭐 처음에는 태풍이 서울 쪽까지 영향을 크게 줄 것이다. 이래서 저도 잔뜩 긴장을 네. 하고 있긴 했었는데 왜 갑자기 진로가 바뀐 것 같아요?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번 태풍이 이동 경로가 이렇게 수시로 바뀌면서 예측이 좀 어려웠는데요. 네. 원인을 보면 이 태풍의 세력이 처음부터 너무 약했기 때문입니다. 네네. 처음에 이 다나스가 필리핀 근처에서 생겨났는데 태풍의 눈 뭐 들어보셨을 거예요. 들어봤죠. 그러니까 이 태풍의 중심인데 네. 이게 제대로 발달하지 못한 상태에서 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심을 제대로 잡지 못해서 네네. 주변 공기 흐름이나 뭐 해수면 온도에 따라서 이리저리 휘둘린 거고요. 아. 특히 우리나라 주변에 왔더니 바다 온도가 이 필리핀 지역보다 낮죠. 그러니까 한반도 부근에 오면서 빠르게 이렇게 세력이 약해지게 된 겁니다. 아, 얘 다나스가 어설펐구나. 그렇죠. 태풍치고. 네. 예. 저희가 코미디언실에서 체육대회를 잡으면요. 야, 내일 날씨가 어떻대?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네. 그러면은 내일 날씨는 내일이 돼봐야 알겠다는 기상청에 예보 이렇게 장난 많이 치는데. 네. 맞는 말씀이네요. 네. 근데 우리 기상청의 이 예측 대체로 잘 맞나요? 어쩐가요? 네, 뭐 이번에는 좀 잘 맞은 편이었는데 네. 좀 재밌었던 게 이 한국이 했던 예측과 네. 미국이나 일본 기상청이 했던 예측이 서로 달랐습니다. 그랬어요. 네, 처음 시작할 때는 이 태풍이 남해안에 상륙할 것이다 이렇게 다 같이 내다봤는데 네. 점점 이 태풍이 서쪽으로 진로를 좀 바꿔가면서 이 예측이 조금씩 엇갈리기 시작한 거죠. 네. 이 우리 기상청 같은 경우는 이 다나스가 전남 해안 쪽으로 상륙할 것이다 네. 이렇게 봤고요. 뭐 미국이나 일본은 아니다. 좀 더 북쪽으로 가면서 중부지방을 관통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기상청의 예측이 제일 적중했던 건데요. 그러네요. 네, 뭐 원인을 굳이 이제 꼽자면 뭐 미국이나 일본은 그냥 단순히 이 수치 예보 모델로 태풍 진로를 예측을 했지만 우리나라는 이 실시간 관측 자료를 이용을 해서 오차를 계속해서 바로 잡으면서 이 좀 더 정확하게 예보를 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가끔씩 기상청 예보가 틀릴 때는 이거 믿어야 되나 그렇죠. 싶을 때도 네. 있는데 이번에는 태풍 예보 아주 정확하게 적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런데 이제 태풍이 지나가니까 잊었던 장마가 온다고요? 네. 아니, 장마 지나간 거 아니에요? 벌써?
그러니까요. 지난달에 네. 한번 찾아왔는데 네네. 제대로 된 장마라고 하기에는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어요. 그렇죠. 네, 그때 뭐 제주도나 남부 지역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비가 안 왔습니다. 맞아요. 뭐 서울에서도 거의 이제 장마라고 했지만 애기 겨우 한 네, 그렇죠. 네네. 실제로 강수량을 봐도 한 2.9mm밖에 안 왔다고 하거든요. 네. 보통 이 장마 기간 중에 한 23mm까지 비가 온다고 하니까 사실상 정말 적은 양이었어요. 네. 그래서 올해도 이 역시나 마른 장마가 되지 않을까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저 어릴 때만 해도 비가 네. 쭉쭉 내리는 그런 곳에서 물장난치고 네. 이렇게 놀았던 기억이 있는데 며칠씩 비가 왔죠. 네, 네. 이제 제가 요즘 와서 이렇게 근래에는 정말 마른 장마다 비가 안 오는 장마다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맞습니다. 이거 정확한 뜻은 맞나요? 뭐 사실은 이게 기상학적인 용어가 아니고요. 그냥 뭐 사회적인 용어기 때문에 정의를 내리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네. 이런 마른 장마가 사실 이런 현상이 나타난 게 한 20년 정도 됐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1999년 정도인데 이때 이 서울에 장마철이 한 18일 정도 됐는데 네. 이 중에서 비 온 날이 5일 정도밖에 안 됐다고 합니다. 아. 그때부터 이제 슬슬 이런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뭐 특히 서울 같은 곳에서는 마른 장마 현상이 지금까지도 이렇게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요. 네. 이렇게 뭐 장마 기간이나 비가 온 날 또 뭐 강수량 이런 걸 봤을 때 현재 대부분 평균을 밑돌고 있고 또 뭐 어떤 데서는 절반 수준도 예년에 비해서 안 된다. 뭐 이런 관측이 나오면서 이 훨씬 더 이 관측보다 짧고 비가 적게 오는 장마 기간을 네. 이제 마른 장마다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아니 근데 왜 이런 마른 장마가 나타나는 걸까요? 이 보통 우리가 기상 현상이 바뀐다 이러면 대부분 지구 온난화의 영향입니다. 이렇게 그렇지.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지. 그렇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마른 장마도 지구 온난화의 영향이 가장 크다고 보고 있어요. 네. 이 장마전선 아시죠? 네, 알죠. 장마전선 뭐 굳이 우리가 교과서 얘기를 하지 않더라도 뭐 예보 보시면 항상 나오는 게 이 장마전선 얘기인데 네. 우리나라의 경우는 뭐 북태평양 고기압 그리고 오호츠크의 기단 네. 요거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 네. 두 가지가 서로 만나는 지점에 있어요. 그러면 네. 이 두 개의 공기 덩어리가 한반도 위에서 서로 세력 다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길게 둘 사이에 경계선이 생기는데 이게 장마전선이에요. 이 네. 장마전선이 이 세력에 따라서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그 부분에 집중적으로 비를 뿌리는데 이게 지구 온난화가 되면 극지방의 온도가 올라갑니다. 그러면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오호츠크의 기단의 세력이 너무 세지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 밑에서 올라가는 기단이 제대로 올라가지 못하겠죠. 그러면서 여기에 몽골에서 내려오는 대륙성 고기압까지 더해지면서 북태평양 고기압이 한반도까지 오질 못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일본 쪽에서 이 갖고 있던 장맛비를 다 쏟아버리는 거죠. 네. 실제로 일본이 지난해에 대폭우가 왔었어요. 그리고 올해도 우리는 지금 뭐 마른 장마다 하면서 뭐 일부 지역에서는 물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일본에는 올해 초에도 이 1000mm 이상 비가 쏟아진 곳이 있었다고 합니다. 거기 섬인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비가 네. 많이 오면은 섬이 점점 잠기면 어떡해. 걱정이네 또. 네. 예, 우리가 매번 공부했던 거 있잖아요. 시베리아 기단은 그렇죠. 겨울, 네. 뭐 여름에는 북태평양 기단. 네. 근데 얘네들이 제때 활동을 해줘야 비도 충분히 좀 내리고 이렇게 될 텐데 네. 예전에 우리 겨울에요 눈이 허리까지 쌓였었어요. 맞아요. 80년대 초반에. 네네. 지금은 발목까지 쌓여도 많이 왔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네. 눈 오는 시기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지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나 어릴 때 말이야 허리까지 쌓여 이러면은 다 안 믿어. 친절하니까. 야 이게 다 지구 온난화 때문이구나. 우리가 네. 자연을 정말 보호하고 아껴야 됩니다. 맞아요. 네. 자 그렇다면 올해는 계속 이렇게 제대로 된 장맛비 우리가 정말 만나볼 수 없는 거예요? 뭐 이 말씀하신 대로 뭐 기후가 계속 바뀌고 있어요. 네. 요즘에는 아열대성으로 바뀐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 마른 장마 현상은 사실 뭐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네. 이러다가 진짜 장마라는 말 자체가 사라지지 않을까 이런 예측을 하시는 분도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제대로 된 장마가 오는 대신에 요즘은 또 국지성 호우가 자주 오잖아요. 스콜 현상인가 네, 뭔가 맞아요. 해가지고 막 아주- 맞으면 머리도 되게 아파요. 막 굵어가지고. 네. 맞아, 아주 좁은 지역에 특정 지역에만 집중적으로 비가 오는 건데 네. 이 문제가 이건 사실 가다가 마주칠 수도 있는 거고 맞아요. 그렇죠.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이제 뭐 예보에 있어서도 강수량이나 강수 확률을 이제 분석해서 내놓는다는 게 어려워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네요. 거기다가 이 국지성 호우 때문에 이 홍수나 산사태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아우, 그러니까 네. 점점 더 우리한테 이 기상 현상이 더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 거죠.
이 자연이라는 것에는 순응하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네. 이것이 이렇게 막 예측할 수 없을 정도로 변화가 된다면 참 많이 생활이 어려워지거든요. 맞아요. 그렇다면은 이 지구 온난화 점점 더 심해지는 거 아닐까라는 걱정도 들고 그렇죠. 또 우리나라에도 더 큰 영향을 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들거든요. 뭐 사실 지구 온난화는 점점 심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기는 네. 한데 네. 지금 뭐 여러 가지 노력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우려가 계속 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얼마 전에 이 눈에 띄는 연구 결과가 하나 있었는데요. 네. 지구 표면의 온도와 북극 빙하가 녹을 확률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네. 이 빙하가 북극에 제일 많아지는 시기가 9월인데요. 네. 지구 온도가 한 1.5도 정도 오르면 빙하가 완전히 사라질 확률이 한 6% 정도라고 합니다. 근데 사실 뭐 6%라고 하면 네. 많아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온도가 한 0.5도만 더 올라가면 이 확률이 28%까지 올라갑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최고 수준을 봤을 때 지구 온도가 한 2.4도 정도 높아졌다. 그러면 북극 빙하가 완전히 녹아 없어질 확률이 한 50%까지 절반까지 달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냥 1, 2도 하면 쉽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 네. 지구 평균 기온이 1, 2도 정도 올라간다는 거는 정말 재앙 수준의 어떤 기상 이변을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그렇죠. 현상이다. 이런 거죠. 북극의 빙하가 녹게 되면 그곳에 살고 있는 생태계가 완전히 무너지고 그렇죠. 거기에 있는 해수면이 자연 갑자기 오르게 되고 그러니까요. 정말 영화에서처럼 와. 뭐 갑자기 그런 일이 생기진 않겠지만 네네. 이제 뭐 큰 영향을 주는 위험한 일이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제 결혼한 뒤로 아들을 결혼하고선 6개월 만에 낳았어요. 저희 아들이 10살이 되더니 엄마 나 왜 6개월 만에 낳았어? 이래서 제가 지구 온난화 때문에 네가 빨리 태어났어? 이랬는데 말 실수였습니다. 네, 무서운 겁니다, 지구 온난화란 말은 온난화가. 절대 해서도 안 네. 되겠네요. 네, 와 우리 정말 앞으로 우리나라의 이 장마도 점점 사라지게 될 거라는 걱정도 되고 네. 또 태풍도 예전처럼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른 장마에 이제 태풍도 더 이상은 뭐 안 온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기상청에서는 앞으로 한두 개 정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더 영향을 줄 것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네. 한반도 부근의 수온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아까 앞서서 얘기했던 그 필리핀 정도 네. 부근의 바다 수온은 여전히 30도가 넘을 정도로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거기다가 이제 뭐 점점 더 온도는 뜨거워지겠죠. 그만큼 이제 태풍이 생길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인데요. 그렇군요. 통계적으로는 우리나라 이 태풍이 가장 많이 찾아오는 시기는 8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점점 이 바다 수온이 오르고 날이 뜨거워지게 되면 그만큼 이 태풍의 강도가 세지면서 태풍이 올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고요. 뭐 예보상으로는 네. 올여름에 뭐 중대형급 태풍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옛날에 우리 매민가 왔을 때 얼마나 맞아요. 무서웠어요. 네. 매미는 지금도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거예요. 뭐 나 어린 나이인데 기억하네. 근데 저기 태풍에 대비하는 팁 좀 알려주세요. 네, 뭐 일단 태풍이 온다 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이 창문에 신문지 붙여가지고. 그렇죠. 젖은 신문지를 붙이거나 맞아요. 네. 그리고 X자로 X자로 이렇게 테이프 쫙 붙여놓고. 그렇죠. 네, 맞습니다. 해보신 적 있으세요? 당연하죠. 아, 그러셨어요? 예, 예. 뭐 다들 이제 이렇게 하면 유리창이 좀 안 깨진다 이렇게. 절대 안 깨진다 그래가지고 제가 다 붙여놨었어요. 아. 쫙쫙. 근데 뛸 때 되게 힘들어요 그거 찐득이 때문에. 다 자국이 남더라고요. 네. 그죠? 네, 물론 저도 해봤는데 이게 네. 사실 별 효과가 없다고 합니다. 없어요? 네. 아, 이게 실제로 실험을 해봤더니 네. 태풍이랑 이 맞먹는 한 초속 50m 정도의 강풍이 불었을 때 테이프를 붙인 유리창과 안 붙인 유리창이 비슷하게 깨진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뭐 테이프 붙여도 여전히 유리창은 깨진다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유리창에 직접 테이프나 신문지를 붙이면 깨졌을 때 뭐 파편이 조금 덜 튀는 정도 뭐 요 정도의 완화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네. 파손 자체를 막지는 못하고요. 제일 중요한 건 창문과 창틀 사이가 벌어지지 않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네. 이 바람이 세게 불면 창문이 흔들리면서 충격이 가해지게 되는데 일단은 창문을 최대한 잠가서 이 네. 틈을 줄여주시고요. 그리고 테이프는 창문이 아니라 창문 가장자리에 붙여서 이 유리를 바람이 창틀에 새는 걸 막아라. 네, 창틀과 이렇게 밀착을 시켜줍니다. 그리고 네. 신문지도 이 창틀에 혹시 빈틈이 있다면은 그거를 이제 메워서 고정을 하는 데 쓰시는 게 좋습니다. 네.
그렇군요. 만약에 그래도 창문이 깨지는 게 좀 걱정이 되신다 하면 이 시중에 안전 필름이 있습니다. 네. 이게 생각보다 좀 효과적이고 가격도 많이 비싸지 않거든요. 유리창 파편이 튀는 거를 이제 막아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좀 참고하셔서 큰 태풍이 온다 하면은 하나 정도 이제 준비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우 예, 네. 아주 귀한 정보와 말씀 감사합니다. 네. 네, 저도 이런 거 하나는 집에 구비를 해놔야겠어요. 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놓치고 있었던 신비한 과학의 세계 과학을 품은 뉴스 YTN 사이언스 이동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노래 챙겨드릴게요. 임형주의 노래입니다. 찬 개의 바람이 돼요.